안녕하세요. 더 건강톡입니다. 더 건강톡은 생생한 건강 정보를 전달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김주곤 원장님과 신윤희님을 모시고 가족 건강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은 특별히 가족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을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엄마들의 고민일 텐데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래도 한 30분 정도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운동을 하자든지 뭐 물을 좀 많이 먹이고, 그리고 과식을 하지 않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좀 실천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오늘 이제 박사님을 딱 만나서 면역력 증진에는 어떤 게 많은 도움이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었어요. 네,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고등어, 사과, 버섯, 단호박, 감, 당근, 무, 마늘, 아몬드 등이 있습니다. 물론 홍삼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저희도 그래서 홍삼 꾸준히 잘 챙겨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음식들을 레시피에 포함시켜 활용하거나 홍삼이 함유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고 강조하는 편인데요. 마스크를 쓰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오히려 호흡기 건강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요. 호흡기는 잘 아시다시피 산소를 흡입하고 우리 몸에 생긴 에너지 대사로 생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기도, 허파, 흉곽을 말합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호흡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충분한 수분 보충은 물론 호흡기에 도움되는 식품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기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으로는 익히 알려진 배, 도라지를 비롯하여 버섯, 생강, 사과, 홍삼 등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다 초등학생들인데 줌으로 수업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은 많이 줄고, 그래서 아이들이 변비로 요즘에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변비는 전 세계 인구의 5에서 20%가량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불규칙한 생활 습관, 식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어린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직 장이 약한 아이들은 식단이라든지 생활 패턴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변비나 설사에 시달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장 기능 강화, 면역 기능 강화를 위해서 유산균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인 식단을 과채료 위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 위주로 구성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유산균을 선택할 때 이거는 꼭 따져봐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유산균을 섭취할 때 다양한 임상 경로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 제품, 관리가 용이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건강기능 마커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저는 사실 건강기능식품 마크는 모든 제품에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걸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유산균은 섭취를 하면 좋다고 해서 저도 저희 집에 아기들을 꼭 챙겨 먹이고 있는데 언제부터 먹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은 어른처럼 오장육부가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계속 발달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장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릴 때일수록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면 유산균을 같이 섭취해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기가 설사를 했다가 변비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게 괜찮아졌다가 설사를 하고, 이런 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설사를 할 때는 그럼 유산균을 끊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설사나 변비나 둘 다 장 기능이 약해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장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면 변비가 발생이 되고요. 장의 운동 속도가 빨라질 경우 설사로 나타납니다. 보통 설사, 변비가 반복되는 경우도 같이 있죠. 그래서 설사가 있던 변비가 있던 둘 다 유산균을 섭취함으로써 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장을 튼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 내 유익균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유산균에는 다양한 균주가 존재하고 각각의 역할 또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균주를 포함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소장의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균과 대장의 주요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처 인정균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사나 변비를 하지 않은 건강한 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평상시에 장 건강을 좀 자신 있는 사람들은 유산균을 섭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죠. 장 내에 면역세포의 70%가량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요즘 시중에 유산균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는 아이들도 많고 그다음에 어른들도 있다 보니까 유산균을 하나의 제품으로 같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뭐 하루에 한 포라든지 하루에 2포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같은 양의 유산균을 섭취를 해도 되는지. 보통 유산균은 종류가 다양하고 유산균의 균주에 따라서 그 역할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품마다 명시되어 있는 섭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좋다고 더 먹거나 한다고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어요. 뭐든지 너무 과한 경우는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면역력을 높이는 것 중에 홍삼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홍삼하고 유산균하고 같이 섭취를 하기가 번거로워서 하나로 된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섭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합니다. 홍삼과 유산균은 같이 섭취해도 됩니다. 홍삼과 유산균이 같이 만나게 되면은 홍삼은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유산균은 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피로 개선이라든지 항노화라든지 혈류 개선을 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피로감 개선이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홍삼이랑 같이 섭취를 하면서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좀 덜 피곤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겁니다. 다이어트를 예전에 했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음식량이 조금씩 줄여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도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유산균을 같이 먹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그럼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변비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들면은 장의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변비를 반드시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유산균을 섭취해서 장 기능을 활발하게 하면은 당연히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죠. 당연히 변비가 예방이 되어야지만이 다이어트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 중에는 장 기능 악화 문제로 좀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수험생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어르신들한테도 장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몸이 힘들어지고 장의 기능이 떨어질 때 장 속에서 생긴 염증들이 장 누수 현상에 의해서 혈관을 타고 대부분 머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머리에서 나타나는 두통이라든지 불면, 흔히 이야기하는 우울증이라든지 심지어 치매까지도 장의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신경병적에 속합니다. 당연히 장 기능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이 20세기의 건강관리, 또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 하나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해서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퀴즈를 한번 풀고 가보실까요? 네, 면역력 향상과 장 기능 건강을 위해서 두 분은 여기 있는 식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부터 좋다고 해주셨던 홍삼하고 사과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다 좋아 보여서 고민이 되는데 저도 홍삼과 당근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왜 선택하셨죠? 홍삼은 계속 저희가 공부를 해왔듯이 면역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선택을 했고요. 사과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께서 아침에 사과를 깎아주시면서 아침 사과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해서 뭔가 면역력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해봤습니다. 저는 홍삼은 아까부터 저도 많이 배워서 면역력에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고 당근은 비타민 A가 왠지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해보았습니다. 네, 두 분 다 가장 비싼 홍삼은 선택을 다 하셨군요.
여기 있는 식품 중에 왼쪽에 있는 브로콜리, 사과, 키위는 유기산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면서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고요. 가운데 있는 파프리카와 홍삼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양배추나 바나나, 당근은 위나 장 기능 건강을 돕고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여기 있는 식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고르게 섭취할 때 우리의 장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건강과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보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